노르웨이의 선정 논란 시작. 3년 전 노르웨이가 차기 전차로 독일의 레오파드 EH를 선택했을 때 전 세계 국방 전문가들은 한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니, 왜 한국의 K2를 버렸지? 실제로 당시 평가위원단은 분명하게 보고받았습니다. 혹한 적응, 기동성, 사격 정확도, 모든 항목에서 K가 앞섰다는 평가 결과를, 심지어 내부 문서에는 기술적 우위 논쟁의 여지가 없다는 문장까지 적혀 있었죠. 평가위원이 이동사격 첫 발에 표적을 제거하는 K2를 보며 이 정도면 논의는 끝났다고 말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종 결정이 다가올수록 회의록에서 기술이라는 단어는 사라지고 그 자리를 대신한 건 정치적 조율이라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유럽 방산사의 가장 기묘한 반전의 서막이 되었습니다. K2의 혹한 시험 사격 시험 성능 상세 묘사. 당시 노르웨이의 시험 환경은 영하 20도. 북유럽 혹한에서 군사장비의 성능 차이는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런데 K2는 언덕 경사로를 오르며 이동사격 첫 발로 정확하게 표적을 제거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얼어붙은 산길을 차로 올라가며 손바닥만한 관역을 한 번에 마친 수준. 또한 K2는 동일 장갑 방호력 시험에서 레오파드보다 더 가볍고 빠르게 코스를 완주했습니다. 가벼운데 방호력은 더 강하고 빠르면서도 정확하다. 평가 관계자들은 감탄했습니다. 한국 전차는 설계 철학부터 다르다. 기동력과 사격 통합 시스템의 정밀도가 완전히 다른 세계다. 3. 독일 레오파드 선정에 숨겨진 정치적 배경. 그렇다면 왜 노르웨이는 K2를 버리고 레오파드를 선택했을까? 정답은 단순합니다. 군사적 판단이 아니라 외교적 판단.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북유럽 전체가 전략적으로 흔들렸고 노르웨이는 나토 내부에서 확실한 존재감을 드러내야 했습니다. 그 중심에 독일이 있었죠. 나토의 유럽 중심축, 실질적으로 유럽 방위 체계를 좌우하는 국가가 바로 독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실제 디브리핑 과정에서 노르웨이 국방부가 한국에 미안하다는 뉘앙스를 전했다고 합니다. 성능은 K2가 우위이며 가격도 경쟁력 있고 납기 능력도 한국이 훨씬 우위다. 하지만 외교를 고려하면 독일제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노르웨이도 알고 있었습니다. 정답은 K2였다는 것을. 4. 실제 결과 노르웨이는 3년간 전차 0대 인도. 그런데 문제는 바로 다음에 찾아왔습니다. 노르웨이는 독일의 전차를 주문하고 3년 동안 단 한 대도 인도받지 못했습니다. 반면 같은 시기 폴란드는 한국에서 주문한 K2 전차 180대를 전량 인수 완료. 이것은 단순한 속도 차이가 아니라 국가 간 신뢰의 실력, 공급망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노르웨이 육군은 노후한 레오파드 EA4의 수명을 억지로 연장하며 전시 대비 태세를 유지해야 했고 국방부 내부에서는 전차 공백이 길어질수록 방어선이 무너진다는 경고까지 나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치적 선택의 대가였습니다. 5. 독일 제조업 붕괴와 전차 생산 중단의 원인. 그렇다면 왜 독일은 전차를 못 만들었을까? 이유는 간단하면서도 충격적입니다. 러시아의 가스 공급이 끊기자 독일 제조업 기반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산업용 전기료 최대 280% 급등, 제조업체 30%가 공장 축소 해외 이전, BASF 중국 이전, BMW SIEMENS 투자 재조정, 라인메탈 전차 생산 일정 2차례 연기, 생산 라인 가동률 60% 이하로 추락. 결국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레오파드 생산 라인은 사실상 멈춰선 상태였다. 노르웨이가 3년 동안 전차 0대를 받은 이유는 단순한 일정 지연이 아니라 독일 제조업 전체의 시스템 붕괴였던 것이죠. 6. 폴란드가 왜 한국을 택했고 무엇을 얻었는지. 반면 폴란드는 실리를 택했습니다. 러시아군이 벨라루스 국경에 병력을 늘리자 폴란드 국방장관은 말했습니다. 전차는 몇 년 뒤가 아니라 지금 필요하다. 폴란드는 K, K9, FA-50을 세계 최초의 한국산 패키지 구매 국가가 되었고 한국 방산 역사에 큰 이정표를 찍었습니다.
K 첫 배치가 바르샤바에 도착했을 때 폴란드 고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약속된 날짜보다 하루라도 늦지 않을까 걱정했다. 그러나 한국은 단 한 번도 지연이 없었다. 이 한 문장이 폴란드가 왜 한국 방산을 선택했는지를 말해줍니다. 7. 한국 방산의 납기를 지키는 힘 구조적 이유. 한국이 납기를 지키는 능력은 단순한 정신력이 아닙니다. 구조 자체가 강합니다. 핵심 부품 80% 이상 자국 생산, 민수군수 통합 생산 라인, 주문 증가 시 야간조 즉시 투입 가능한 시스템, 전체 공정 일정 하루 단위 조정,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관리 능력. 이 공급망 통제력은 독일, 프랑스 같은 노장 방산국들도 갖지 못한 장점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예정된 일정 그대로 K 180대, K9, FA-50 모두 문제없이 공급할 수 있었습니다. 8. 유럽 각국이 한국으로 돌아오는 패턴. 한국을 무시했던 국가들이 하나둘씩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체코, 독일 BMP 레오파드 계약 지연 재검토. 독일 판처하우비체 2000 선택 국가들 부품 부족으로 실제 운용 불가. 결국 핀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가 다시 K9 도입. 유럽 방산 시장은 이미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 무기가 실전에서는 더 강하다. 9. 미국, 독일, 일본의 반응. 미국은 K9 성능을 실제 훈련에서 확인한 뒤 기동성, 정확성, 신뢰성 모두 미군 기준 충족이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독일 방산업계는 내부 보고서를 통해 경고했습니다. 한국이 유럽 시장을 구조적으로 잠식하고 있다. 일본 방위성 역시 회의를 열어 한국산 무기를 잠재적 위협으로 규정했습니다. 세계 강국들이 한국을 위협으로 본다는 건 다르게 말하면 한국의 실력이 이미 세계 정상급이라는 뜻입니다. 10. 한국 방산의 위상. 세계가 먼저 찾는 파트너. 오늘의 국제 안보 환경에서 국가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성능 부족이 아닙니다. 바로 납기 지연입니다. 전쟁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대에 늦게 오는 무기는 의미가 없습니다. 한국은 그 가장 중요한 문제에서 세계 최상위 신뢰성을 입증했습니다. 독일은 약속을 지키지 못했지만 한국은 약속한 무기를 하루의 흔들림도 없이 공급했습니다. 이제 유럽 각국은 K를 다시 평가하고 한국을 다시 찾고 있습니다. 국가적 선택의 차이, 신뢰의 무게, 그리고 한국이 만든 새로운 표준. 한국 방산은 더 이상 선택지 중 하나가 아닙니다. 이제는 세계가 먼저 찾는 파트너입니다. 대한민국, 전 세계가 인정하는 방산 강국으로 도약하는 그날을 기대하며 이상 국뽕 뉴스였습니다.